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정필 이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 논의해 보려고 하는 쟁점은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두 가지 쟁점이에요. 하나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주거가 가능하고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설명을 해서 이제 된 부분에 대한 위법성,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가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하면서 발코니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확장해서 마치 전용 공간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한 것들이 또 이게 어떤 법적인 근거로 적법하냐, 그리고 또 이에 대해서 해지나 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게 되는 사안들이 핵심인데요. 저희가 어제 서초구에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사실 현장 감정이 있었어요. 저희 법인 같은 경우는 부동산 집합건물 관련 또 집단소송을 많이 수행하고, 또 이제 이런 감정을 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감정인의 역할이 사실 제일 중요하고, 법원조차 감정인의 결정에 대해서는 사실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법원은 법률 전문가지만 또 감정에 있어서는 감정을 하시는 시공기술사나 기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실 그 내용에 거의 많이 기소가 되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법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다 나가서 대표 변호사인 제가 사실 현장 감정은 다 챙기는 편인데, 저희가 이제 집단소송 이런 거 많이 하는 법인이니까 또 상대방이 건설사인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하시는 김앤장이나 세종광장 이런 대형 로펌 뿐만 아니라 뭐 화우, 또 대류가주 이런 뭐 지평지성 이런 데 저희가 피고로 거의 되게 많이 만나는데, 사실 상대 측은 변호사님이 현장 감정을 거의 동의하시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 생각할 때 사실 또 서면 같은 거 볼 때도 저희 법인이 쓴 서면들이 더 전문적인 것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뿌듯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튼 이건 사담이고요. 저희 어제 사안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섞여 있는 사안이었는데, 저희는 계약 해지를 요청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사기 기망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분양을 받고 당시 분양 시에 그런 사기 기망 행위가 없었다면 실질적으로 지급했어야 할 분양 대금 내지는 이제 사기 기망 행위를 뺀 당시에 건물의 가치를 거래사례 비교에 따라서 감정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저희 현장의 사건에 대해서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는 생활형 숙박시설인데 실질적으로 층별로 뷰가 확보되는 트임 뷰를 가졌다고 하는 방과, 여기가 서초구다 보니까 당연히 집적도가 높다 보니 앞에 건물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건물을 분리해서 금액을 차등을 뒀고요. 그 금액이 뭐 5천만 원 정도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 금액들에 대해서 이제 인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형 숙박시설이 숙박시설로 이용이 돼야 되니까 뷰가 좋은 층을 내가 선호한다 해서 가신 분들이 분양 받고 보니 뷰가 하나도 확보되지 않는 먹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 감정해서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하는 유의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통 저희가 이게 한국은 먼저 다 완공이 된 건물을 어떻게 보면 분양받는 시스템이 아니라 선분양 후 시공을 하다 보니까 모델하우스나 팜플렛 그리고 또 동영상 같은 걸 통해서 확인하시게 되잖아요. 건물의 개요를. 근데 그 생활형 숙박시설에 있는 발코니를 확장해서 거기에 마치 별도의 방이 따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전용 공간처럼 발코니를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한 사안이었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는 아시다시피 발코니 확장은 한국 법상 건축물 중 주택에서만 가능합니다. 저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입주를 하게 되면 거실에 있는 발코니 확장할지 안 할지 옵션으로 결정하실 수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것처럼 결정하실 수 있는 문제인 것처럼 마치 내지는 그걸 실질적으로 발코니가 아니고 전용 공간인 것처럼 광고를 했으나 실제로 이 부분은 관련 법적 위반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그런 사안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겹쳐져 있는 쟁점인 사안이고요. 현장 검증이 이제 되고 보고서가 나오면 저희가 이제 거의 사실적인 어떤 금액, 얼마가 감액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거의 결정이 나는 부분인데, 이제는 법리적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하여 기망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망이라는 어떤 행위보다도 저희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결국 이게 강행법규 위반이라는 거죠.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숙박시설이니까 주거도 안 되고 발코니 확장도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속였다라는 부분 저희가 잘 증명해서 꼭 좋은 결과 있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인에서 연락 주시고요. 그래도 저희가 좀 너무 바빠가지고 사실 개인 사건들 거의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집단소송 이렇게 많이 찾아주시고 전국에 또 하자소송을 많이 찾아주시는 입주민들, 그리고 동대표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도움이 필요한 영상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